유하, 안녕하세요. 갑자기 졸지 유튜버가 돼버린 방랑자 둘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주식시장 트레이더라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되게 심플한데 이걸 왜 모르지? 그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오늘 영상 타이틀이 뭐였어요? 시장을 읽는 눈이었죠? 시장을 읽는 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웩더독이란 현상입니다. 자, 웩더독이라는 게 뭐냐? 일단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웩더독. 자, 웩더독이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극성 혹은 주객전도를 말하는데,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뭐냐? 이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주식 말고 다른 걸로. 자,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바로 말하면은 좀 헷갈리거든. 근데 이걸 심플한 예시 하나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 스포츠 경기와 스포츠 토토입니다. 자, 스포츠 경기가 현물 시장이고요. 주식 시장이고요. 스포츠 토토는 선물이고 옵션입니다. 자, 왜? 우리가 스포츠 토토는 스코어를 맞추는 거죠. 승패를 맞추는 거죠. 승패를 맞추고 스코어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선물이랑 옵션도 어때요? 어떤 가격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위일지 아래일지 맞추는 거예요. 그 토토에서 뭐 언더 오버, 뭐 혹은 뭐 승패, 뭐 이런 거 맞추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자, 근데 스포츠 경기는 어때요? 경기를 뛰는 거, 그러니까 이 승패가 어떻게 날지는 몰라. 근데 그 경기 내용에 의해서 경기가 결정되는 거. 자, 주식도 어때요?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주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포츠 경기랑 스포츠 토토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를? 현물과 선물 옵션을. 자, 그래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70에서 80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스포츠 토토가요, 2억에서 3억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당연한 거예요. 왜? 어떤 실체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70억에서 80억 시장이 되고, 그걸 맞추는 일종의 내기성 시장, 사행성 시장은 2억에서 3억.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아야겠죠. 대신 어때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고 배율이 높아지면서 2억에서 3억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게 2억에서 3억이고요. 스포츠 토토가 70에서 8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스포츠 토토가 이 스포츠 경기를 역전해 버렸기 때문에, 자, 이 스포츠 경기가 중요하겠어요? 스포츠 토토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스포츠 토토가 중요해진다고요.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어? 내가 왜 경기를 뛰어야 되지? 자, 손흥민 선수가 이거에서 경기를 제대로 뛰겠다란 생각을 할까요? 내가 스포츠 토토에 베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되게 심플해요. 나는 토토에 베팅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돼. 결국 이게 뭐예요? 승부 조작이에요. 우린 이미 그래서 그 결과를 이미 본 거예요. 야구에서도 그렇고 축구에서도 그렇고 뭐 배구에서도 그렇고 농구에서도 그렇고 다 스포츠계에서 승부 조작이 있어요. 뭐 이탈리아에서 뭐 칼치오폴리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뭐 다양한 구단들의 승부 조작 시도가 있었고. 자, 그 결과 어때요? 그 결과 승부 조작 반칙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앞에 있던 스포츠 경기가 왜곡이 된다고요. 물론 이 스포츠 경기 자체에 크게 변수를 주지 않는 사소한 변수를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로 따지면 볼을 하나 놓는다거나, 볼을 하나 먼저 놓고 시작한다거나, 뭐 축구로 따지면 뭐 페널티킥을 실축한다거나, 뭐 이런, 페널티킥 실축은 좀 크고, 그러니까 뭐 코너킥 미스를 한다거나, 이런 경기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 주지 않는 거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승부 조작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내려놓고 스포츠 토토로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스포츠 토토에 걸린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요. 자, 주식시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주식시장 규모가 뭐 1조고요. 선물시장, 옵션 시장이 뭐 20조라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당연히 옵션 시장에 따라서, 옵션 시장, 선물 시장은 주식 시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같아. 숏. 그리고 뭐 풋옵션 이런 걸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난 주식시장에서 뭘 하겠어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도하겠어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떨어져라 기도 안 하지. 뭘 해? 그냥 떨어뜨려. 공매도를 하던 뭘 하던 가격을 떨어뜨린다고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콜 그리고 롱 포지션을 쥐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냥 난 사면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나는 여기다 1억을 베팅하고 80억을 가져오고, 난 여기다가는 10억을 베팅하고 5억으로 잃는 거예요. 그럼 난 결국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긴 75억 벌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라고요. 이 시장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자, 물론 현실적으로 이 1조, 뭐 20조 이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클 때도 많아요. 그리고 뭐 물론 우리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 초반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파생시장 기준. 파생시장 기준으로 세계 4대 시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파생상품 매매하려면 자격 필요한 거 아시죠? 돈 일정 액수 이상 있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의 투자 해봐야 되고, 이런 그 기준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 방에 될까요? 이런 현상이 한 방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왜? 예전보다 규정이 빡세졌으니까. 예전엔 이게 1조, 20조 막 이런 식으로 막 20배 차이 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조라고 따지면 여기가 한 15조? 이 정도로 줄었어요. 덜 해졌죠. 예전보단 덜해졌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조 시장에서 벌 수 있는 돈이 5조인데 15조 시장에서는 20조에서 30조를 벌 수 있다는 거지. 어이구, 망했네. 아이고야,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웩더독이라는 이 현상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있는 사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시장을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내가 매매를 한다. 지수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대형주를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이 선물 옵션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영웅문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영웅문 퓨처는 당연히 깔아두셔야 돼요. 왜? 영웅문 퓨처가 예를 들어서 시장 지수가 다 떨어진다에 베팅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거기다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실 거예요? 사실 정답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지수가 다 떨어진다라고 옵션이 베팅돼 있으면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그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시장을 보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뷰 같은 건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시 옵션이 하방에 베팅되어 있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나는 현물을 다 팔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선물이 상방에 베팅되어 있다. 오르나? 그럼 나는 현물을 사야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꼭 그 우리 이런 그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 기출 문제 이제 변화구를 던진단 말이지. 무슨 변화구를 던지냐면 자 옵션이 하방에 베팅돼 있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 다 털어먹는 악덕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이 돈을 따는 걸 원하겠어? 잃는 걸 원하겠어? 돈을 잃는 걸 원한다고. 왜? 그만큼 내 돈을 더 버니까. 자, 그럼 옵션도 이제 두 명이 이제 싸우겠죠? 하방이, 옵션 하방에 베팅해 놓는 사람이 있고, 상방에 베팅해 놓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러면 이 하방에 베팅되어 있는 그 물량 자체가 개인 물량이 많다거나, 혹은 상방에 베팅되어 있는 게 기관 물량이 많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좀 한 방향성으로 특정 주체가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 그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하루아침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그 12월 만기가 생각보다 얼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할 것 같아요. 12월 만기가 이제 한 달하고도 한 1, 2주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제가 다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가장 기본적인 좀 틀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두 개를 찍을 건데 언제 업로드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잘 보셨으면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